네,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24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2024년 트렌드 코리아 리뷰와 함께, 사실 트렌드 코리아의 내용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중간 정도의 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 하에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트렌드를 알고 잘 리드해 나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의 이 가치가 내년에 어떻게 큰 활약을 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공유 드릴게요. 네, 타이틀은 2024 트렌드 코리아로 우리 아미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기로 한번 정해봤고요. 목차는요,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저희 아미 희귀년도가 PF 2024잖아요. 그쵸? 이 PF 2024의 전략을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배수장 사장님이나 이미호 사장님께서 브리핑 하시는 거 좀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었을 텐데요. 2024년 한국 아메이는 The First, The Only, The Best 아메이로, 네, 여러분들의 확실한 비즈니스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2024년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활용 점점은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용해해죠, 그쵸? 네, 구체적으로 청룡의 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2024년에 12년 전인 2012년에도 용의 해였겠죠. 그쵸? 그때도 트렌드 코리아 책은 나왔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타이틀인 표제어도 혹시 기억하시지 않으실까요? 기억하실까요? 네, 드래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드래곤 볼이었습니다. 네. 네, 거의 절반 이상은, 아니, 더 많은 분들이 그랬나? 하는 얘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표제어를 기억 못하니 이 10가지 키워드도, 예, 기억 못하시겠죠.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가 바로 2024년 트렌드 코리아가 예측한, 예, 키워드였습니다. 자, 어떠세요? 2012년을 관통한 것 같으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트렌드 있나요? 뭐 진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로가니 뭐 세대의 얘기는 지금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때 반짝하고만 트렌드도 물론 있을 겁니다. 우리는 2012년이 아니라 2024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2012년과 정말 확연하게 다른 2024년, 12년 사이에 우리를 바꾼 결정적인 요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을 바꿨고, 우리의 사회, 경제, 또 문화적인 그런 부분까지 큰 영향을 끼친 부분? 맞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죠.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그 바뀐 엔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AI, 이세돌과 알파고의 이 세기의 빅매치 몇 년도였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2016년이었습니다. 어느덧, 네, 8년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네, AI는 인공지능은 더욱더,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진화를 했었죠. 다음은 이제 MZ입니다. 사실 2012년에 MZ는 그냥 조금 어린 친구들, 좀 독특한 친구들, 예, 우리랑 조금 다른 세대, 이렇게만, 예, 얘기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그 MZ들이 사회, 경제, 문화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 MZ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반적인 회사의 어떤 문화를 바꿔놓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파급력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2012년에 주로 얘기했던 디지털은 포털이었죠. 네이버라든지 구글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었는데요. 요즘 어린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디서 검색해? 그러면 대부분 유튜브 또는 뭐 인스타 같은 SNS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뀐 2024년 기대가 되시나요?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방금 우리 김영석 님께서 네, 조금 좋은 얘기도 해 주셨지만, 자, 과연 2024년이 이런 좋은 핑크빛 무드로 계속 흘러갈 것인가? 예, 당연히 기대하는 거는 좋죠. 또 기대대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모나리자의 표정과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나리자의 표정 어때요? 약간 좀 웃는 건지 이게 미소인지 아닌지 조금 어정쩡한, 즉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몰랐던 이 미국 연준의 뭐 금리 동결, 예, 이런 거 자체는 다 불확실한 거거든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세 차례 또 인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뭐 사실 뭐 미국과 또 다른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있으니까요. 한국은 지금, 3고에 시달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예, 고금리. 이 문제는 뭐 정말, 어제 발표처럼 잘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고환율, 그 다음에 고유가이죠. 불확실성의 시대, 또, 위기 시대,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2024년 트렌드 코리아로 한번 돌아볼게요. 표제어는 드래곤 아이즈입니다. 뭘까요? 활용 점점이죠. 용을 완성시키는 눈동자를 뜻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표제어는 이 트렌드 키워드 10가지의 앞자리를 따서 조합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2024년 대표 키워드 10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초사회, 호모프로프트, 육각형 인간,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민,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스피노프 프로젝트, 디토 소비, 또 리퀴드 폴리탄, 돌봄 경제입니다. 자,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 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첫 출발은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트렌드를 알아야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트렌드를 모르는 약간의 구닥다리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트렌드를 잘 아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으세요? 트렌드를 아는 사람. 그렇다면은 트렌드를 아는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트렌드를 리드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트렌드를 리드하는 사람이겠죠. 더불어서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빗은 우리는 트렌드를 단순한 유행이나 가십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똑같은 재료, 즉 똑같은 그런 트렌드를 하더라도 우리만의 차별화를 가지고 이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구성하기 위해선 트렌드 자체를 알아야 된다. 즉 변화하는 환경 속 트렌드를 활용할 줄 아는 차별화를 가진 기업, 사람만이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 아메이는 예, 차별화된 기업일까요?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기업일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PPT, 우리 한국 아메이의 가치 제안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하나의 고객, 또 파트너,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을 건강 자산을 쌓게 도와주고 또 매력을 쌓게 도와주고 풍요로운 삶, 즉 경제 자산까지 쌓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을까요? 저는 한국 아메이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여정을 함께 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PF24는 확실한 차별화를 가져갈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 The First, The Only, The Best, 아메이 이를 통해서 확실한 차별화와 또 이 트렌드를 예, 리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 10가지를요. 우리 세 가지 전략에 한번 접목시켜 봤습니다. 과연 트렌디한지, 아니 리드하고 있는지, 차별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보시고 네, 확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더 퍼스트로는 돌봄 경제, 분초 사회, 도파민을 배치해 봤고요. 디온니에서는 호모프로프트,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디토 소비를 한번 배치해봤습니다.
더 베스트에서는 육각형 인간, 버라이어티 가격, 리퀴드폴리탄, 스피노프 프로젝트를 한번 배치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를 제가 미리 꼽아드리자면은 돌봄 경제와 호모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더 퍼스트의 네,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돌봄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트렌드 코리아의 마지막 키워드가 돌봄이었어요. 근데 저는 더 퍼스트의 첫 번째 키워드로 이 돌봄을 그야말로 모셔봤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바로 아메이가 창업과 동시에 추구하고 실천해온 가치이기 때문이죠. 자, 돌봄 경제. 음, 자, 먼저 대상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돌봄의 대상.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린 친구들, 어린 아이들, 그쵸? 그 다음에 좀 노약자들. 네, 이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우리도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노하우라든지 뭐 재무, 정서, 마음을 치료하는 일, 즉 서비스적 측면까지 영역도 확대가 되었고요. 우리 한국의 GDP 중 이 돌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또 더불어서 이 관련된 시장도 계속 커질 거라고 하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경제 자산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정부가 이 돌봄을 민영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개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봄에 주목하시면서 조금 경제 자산, 노후를 위한 경제 자산에도 조금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설 낀 그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 이 돌봄은요, AI와 또 앞선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기술, 또 공동체 제도 돌봄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또 돌봄의 어떤 구분을 해보자면 배려, 정서, 관계로 구분 가능한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메이다라고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메이의 시작이 그러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의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 거, 우리의 비전, 우리 아메이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요, 20년 가까이 여러분들하고 네, 우리 제품을 알리는 강사를 역할을 해오면서 놀라운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프라인 교육 때 교육장 앞에 사람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예, 가방이 줄 서 있는 모습. 네, 왜 가방을 먼저 줄을 세우고 여러분들은 볼일을 보러 가실까요? 네, 내가 그냥 서 있는 것보다 가방으로 네, 세워놓고 네,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 그런 의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어떻게든 맨 앞자리에 네, 자리를 차지하고 더 열심히 강의를 듣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보이는 거죠. 사실 저는 많이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외부 강의를 가게 되면은 강사가 제일 잘 안 보이는 네, 어떤 이 구석에 앉아서 좀 딴짓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저하고 확연하게 다른 우리 아미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 우리 리더님들한테 항상 존경을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스폰서님. 아이를 가진 젊은 엄마, 리더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아이를 맡아줄 테니, 누구 엄마는 빨리 강의장 들어가서 교육 들어. 요즘 친정엄마도 아예 안 돌봐주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우리 스폰서님들께서는 돌봄을 실천하시는 거고요. 우리 이 스폰서님들께서 배려, 정서, 돌봄의 산적사이신 거죠.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 리치와 제이의 철학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치와 제이는요,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아니, 뿐만 아니라 나랑 전혀 상관없는 타인, 아직 모르는 그 누군가의 삶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했고요. 이게 바로 우리 아메이의 시작입니다. 아메이 창업 이념에도 공동체를 위하는 가족이 들어있죠. 그쵸? 우리 아메이의 시작이 배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배려는 더욱더 진화, 발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와 아메이는 뭐 하는 회사야?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좋은 더블엑스를 판매해. 또는
우리 글리스터 들어봤지? 글리스터 판매하는 회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한국아메이의 정체성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우리 한국아메이는요, 헬스 앤 웰리스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한국아메이 배수정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요, 우리 한국아메이에 대한 정체성, 헬스 앤 웰리스 전문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미 뭐 하는 회사야?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우리는 웰리스 전문 기업이야 하고 당당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고 또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최고의 웰리스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최고의 웰리스 플랫폼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더욱더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고 계시는 이 뉴트리라이트 웰리스 플랫폼, 우리 마이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의 성장과 건강을 돌봐주는 그로잉 랩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평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봐주는 마이 웰리스 랩이 내년 4월에 또 본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체계적인 분석과 또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에 또 많은 또 그 소비자들이 또 우리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는 커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트라이트의 웰니스 플랫폼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돌봄 플랫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이신 김난도 교수님은요, 전 이 말을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아, 진짜 우리 뉴트리아이트 웰니스 플랫폼이 딱 떠올랐습니다. 돌봄이라는 건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존엄을 돌보는 것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커리어를 돌보는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노후에 어떻게 되죠?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거 가지도 못하고 나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면서 남한테 기대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존엄을 지키는 거 바로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글로잉 랩 같은 경우도 아이의 이 성장, 건강만 돌봐주는 게 아니라 자, 이 플랫폼에 대한 그 어떤 매력을 느끼고 아이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우리 아메이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진짜 멋진 ABO 리더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커리어까지도 바꿔주는 게 바로 우리 아메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김남도 교수님께서는 이 돌봄이 앞으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축인 만큼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 패러다임을 바꾼 우리 아메이의 돌봄 경제,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웰니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초사회입니다. 자, 지금 이 강의 들으면서 딴 일하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또 OTT 중에 뭐 넷플릭스 보면서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거나 아니면은 뭐 강의에 집중하면서도 뭐 좀, 크게 어떤 집중하지 않아도 된 뭐 소일거리 처리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시간이 아까워서 이런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 정상 속도가 아니라 1.5배속이라든지 2배속으로 콘텐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요, 분과 초 단위로까지 쪼개서 쓴다는 것이 바로 분초 사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전문 줄서기 대리인, 뭐 놀이동산 공원이라든지 유명 맛집을 찾아갔는데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누가 대신 서줬으면 하는 생각 드실 거예요. 자, 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을 내고서라도 나 대신 줄을 서는 사람을 채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이 중요해졌다. 네, 이걸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남도 교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내년 소비시장은 고객의 시간을 둔 쟁탈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시간이 돈만큼, 아니,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원으로 변모한 지금 이 시간의 가성비가 중요해졌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중요해진 걸까요? 왜 분초사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소유 경제였고요. 지금은 이제 경험 경제로 이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명품을 사거나, 네, 이런, 뭘 사서, 네, 이 소유하는 개념이었다면은 요즘은, 여러분들, 호캉스를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예, 정말 맛있는 음식을, 예, 여러 가지를 맛보면서 즐길 수 있는 오마카세를 선택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태리 남부를 여행하는 거. 또 이것을 그냥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OTT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컨텐츠도 넘쳐나고 있고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많아졌죠. 자,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밀도 있게 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2022년 뉴 에메랄드 달성자 인터뷰에서도요, 성공하는 리더의 비법으로 비즈니스 시간과 습관 관리, 효율적인 시간 관리로 꼽았는데요. 뉴 에메랄드 리더님의 스케줄입니다. 자, 효율적인 시간 관리로 비즈니스와 가정 두 마리 토끼를 현명하게 챙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제 시간을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또 상대, 소비자의 시간을 아껴주는 상품과 시간이 인기가 많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우리 한국아메이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 특히 A 컨텐츠는요, 나한테 맞는 맞춤 컨텐츠를 발빠르게 제안해 주고요. 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번거롭게 매달 시간을 들여서 주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게끔 해주죠. 또 A클래스는 우리 모두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복잡한 가입 절차라든지 구매 절차 필요 없이 쇼핑과 고객 관리를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 분초사에 맞는 그 디지털 이 서포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분들의 또 우리 제품과 우리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고자 그 목적으로 만나게 되는 분들의 이 시간을 또 여러분들께서 잘 아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제품 또 우리 사업기에 소개할 때 상대 시간을 아껴주는 방법 하나 제안 드릴게요. 핵심과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두 갈씩 전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더 잘 설명하겠다 해서 성분, 테크놀로지,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TMI, 투머치 또는 나 지금 시간 없는데 네, 이런 반응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먼저 우리 제품이 어떻게 확실하게 네, 그런 효과로 상대의 어떤 이 필요에 맞춰줄 수 있는지 그 결론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혹시 더 설명드릴까요? 네. 네, 저 시간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했을 때 구체적인 테크놀로지라든지 성분 또 차별화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은 이제 도파민입니다. 여러분들 도파민 아시죠? 네, 이 즐거움과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또 우리 게임에서 이 아이템을 수집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파밍에 합쳐진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새롭고 재미난 것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자극적으로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우리가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에 앞서서 어떤 도파민을 추구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랜덤입니다. 우연히 걸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한대요. 그래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상의를 고르고 하의를 고르고 신발을 고르고 딱 서로 이제 비교했을 때 와, 누가 제일 예쁘게 입었는지 멋지게 입었는지 이런 랜덤 코디 챌린지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일런트 한강 DJ 파티 이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티잖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다들 헤드셋을 끼고 노래를 듣습니다. 춤만 추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저 뭐 하는 거지? 네, 이런 엉뚱함,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우리 MSMR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소리 좋아하세요? 네. 정말 식욕을 돋구는 누군가 이렇게 먹는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소리라든지 물소리, 뭐 장작 타는 소리 요런 소리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요런 편도 결석을 치료하는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칠판 긁는 크 하는 소리라든가 네. 뭐 쇠 긁는 소리. 왜 저런 걸 왜 좋아하지? 끔찍하고 좀 기괴하고 기이한 거 이런 것들도 좋아한대요. 근데 물어봐요. 왜 하는지, 뭘 배울 수 있는지, 왜 좋아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왜 하는지, 뭐 배울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는 관심 없대요. 그냥 순간적으로 재밌다. 뭐 이상한데 재밌네? 그러면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그냥 산다. 그래서 갱생한다라고 의미를 붙여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사점. 우리 비즈니스에 젊은 친구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네, 복잡할 필요, 어려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거 좋아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너무 우리 진지지지 말자고요. 우리 아미 비즈니스의 좀 복잡한 어떤 사업계를 설명한다든가 또 딱딱한 원칙이라든지 규범, 절차 이런 거 얘기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자유로운 라이프 그다음에 또 이런 경제적으로 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 우리가 미래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아미 또 무엇보다도 우리 NCA 진짜 함께 예, 이 여행하고 정말 우리 아메이의 리더십 세미나 같은 것은 더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여행하고 즐기면서 함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메이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아메이를 제안해 보시면 건 어떨까요? 자, 이 도파민 트렌드에 또 딱 맞는 우리의 플랫폼이 바로 25% 라이드죠. 함께 재미있게 즐기면서 운동도 되고 비즈니스도 되잖아요. 요즘은요, 이 스토리텔링의 시대는 끝났고 스토리 두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스토리 두잉은 뭘까요? 우리가 상대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을 텔링,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한참 더웠던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이 시원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를 통째로 빌려서 이 온 우주 다 타라 우주 라이드가 진행됐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이 스토리 두잉 그 자체였는데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230명이 동시에 우리 25% 라이드에 올라서 분무에 맞춰서 페달을 밟는 그런 진풍경을 볼 수 있었죠. 또 별도로 마련된 타올라존에서는 사진도 찍고 체험도 하는 등 이틀간 12,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예, 여기 방문함을 통해서 우리 온우주 다타라 우주라이드를 방문함을 통해서 와, 20% 라이드 나도 타고 싶다. 와,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아메이 멋지대? 아메이한테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스토리 도잉을 하면서 우리 25세트 라이드와 또 아메이를 알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내년에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25% 라이드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들 아닐까요? 보행기 없이 못 걸었던 90세 할머니가 네, 이 라이딩에 도전한다든가 그쵸? 그다음에 지금 네, 보고 계시는 또 우리 남성 리더님 2022년 6월 달에 25% 라이드를 처음 타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20% 라이드를 탄다고 해서 몸짱이 되진 않습니다. 근육이 막 팍팍팍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타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그쵸? 운동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면서 조금 날씬해졌네? 한번 몸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이제 PT에 이제 도전하신 거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몸짱까지 근사 몸짱까지 되실 수 있었던 거죠. 다 25센트를 탔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귀여운 아이들의 이렇게 신나는 25센트 라이딩. 네, 세대를 아우르면서 즐겁게 타는 우리 25센트 라이드의 매력을 여러분들께서 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디온리 파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호모프로프트입니다. 네, 여기 호모프로프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요.
먼저 프롬프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 명령을 내리는 검은 창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이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I가 도래한 지금 승부는 어떤 AI냐가 아닌 어떤 질문, 즉 어떤 명령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이 AI한테 명령을 내리고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다시 수정하고, 이런 적극적인 이 티키타카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만이 이제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제가 이 이세돌과 또 알파고의 이 세계의 빅매치가 2016년이라고 했잖아요. 8년 동안 인공지능은 놀랄 만큼 더욱더 뛰어나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민첩하게 그다음에 깜짝 놀랄 만큼 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AI는 자신의 결과물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알파고가 와, 나 이번 경기 진짜 멋졌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또 이건 좀 부족한데 더 멋진 결과를 좀 내야 되겠네. 이런 고민을 할까요? 본인이 이제 써내려간 글이라든지 본인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인간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 필요한 거 바로 인간 고유의 역량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래서 더 필요한 거는 창의성, 더 필요한 것은 디지털의 반대인 아날로그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발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니즈 파악을 위한 질문을 해야겠죠. 네, 그러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낸 기업이 바로 한국아미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세대들을 아우르는 우리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이런 가치 제안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뜬금없지만, 게임 얘기 잠깐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디아블로라는 게임 아시나요? 네. 1억 유저가 사용하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디아블로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어요. 제가 200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디아블로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신랑이 말도 없이 외박을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인가 5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그때 빠져있던 디아블로 게임을 하느라고 시간 가는지도 몰랐던 거죠. 당연히 집에 있는 사람은 너무 걱정을 하죠. 이게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전화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야 디아블로야 이렇게 물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은 디아블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결국 승자는 저였던 것으로 훈훈한 결론 말씀드리면서 자, 이 디아블로가 한국에 런치했을 때요. 당연히 한국 이 게임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가 궁금했죠. 그쵸? 그런데 이 디아블로는요. 단 1회, 단 50명을 고작 모아놓고 인터뷰를 한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디아블로의 최신판의 유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자, 저희 아메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로잉 랩이 출시되기 전까지 8,000명 이상의 정말 수많은 그런 소비자, 특히 엄마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업하는 리더님들, 특히 우리 그로잉 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뉴트라이트의 건강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리 리더님들, 이런 분들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했고요. 또 도출된 니즈를 분석하면서 끊임없는 수정을 거쳐서 이 탄생한 게 바로 그로잉 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더 나은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기업이 아메이다. 왜냐면 이런 고민 없이는
우리 리더님들은 워낙 적극적이고, 네, 우리 제품과 솔루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 편히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 또,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우리 뉴트라이트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성공리에 그로잉 랩을 예, 출시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각적인 우리 아이들의 성장 현황을 분석하고 5가지 툴이 있죠. 그다음에 또 체계적인 그 건강 성장을 관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통합 이 성장 데이터를 맞춰서 우리 제품, 그 다음에 또 20% 라이드 같은 우리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예, 여러분들한테 예, 선보이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내년에는 또 우리를 위한 플랫폼, 네, 우리 이 건강 검진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앱에 기재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이 알고리즘을 돌려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평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맞는 건강 솔루션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것을 지켜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제품을 또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PBB가 있는 아이템과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리더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함께 공감하고 질문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하고 그쵸. 또 반응을 딱 보면서 더 나은 솔루션을 제시하는 네. 이게 바로 우리 리더님들의 역할이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리더님들의 역량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마이 웰니스랩, 네, 우리의 어떤 존엄까지도 지켜줄 마이 웰니스랩이 2024년 3월에 PT 대상으로 선출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그랜드 오픈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프롬프트, 즉 명령 내리는 거, 네, 질문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제품 전달 팁으로 네, 열린 질문하기 노하우를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닫힌 질문보다 열린 질문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닫힌 질문 뭐죠? yes 또는 no로 끝나는 또는 단답형으로 끝나는 게 바로 닫힌 질문이죠. 상대의 니즈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에 반해 니즈는 예, 이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기도 좋고 또 니즈가 파악되니까 효과적으로 우리 제품 전달에 용이한데요. 열린 질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예, 좀 고민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육하 원칙에 맞춰서 질문을 만들어 보자.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가? 네, 어느 분께서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실사용 대상자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사용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고객 너머의 고객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업셀링이라든지 크로스셀링이 가능하죠. 그래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언제? 네. 언제 주로 사용하시나요? 네,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또 언제 네,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용 주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쵸? 더불어서 라이프 스타일 파악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어디서입니다. 자, 주로 어디서 사용하세요? 주로 어디에 그 제품이 필요할까요? 뭐 사용 부위라든지 사용 환경을 파악할 수가 있죠. 다음은 가장 중요한 무엇을입니다. 자, 무엇이 가장 고민이셨나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상대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뉴트라이트만 하더라도 특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상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은 다양한
특장점 중에서 상대한테 딱 맞는 특장점을 제안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약간 결정을 못 내리시는 분들한테는 무엇을 도와드리면 결정하는 데 도움을 이 될까요? 그래서 구매 결정을 촉진하실 수도 있죠. 자, 어떻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평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상대의 욕구와 현재 상황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런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어떤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하시면서 만들어 나가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뭐 짧게나마 한번 함께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니즈 파악 질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 참 많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는 뭐 중국 폐렴도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뭐 감기나 독감 걸린 사람한테 요즘 감기 유행이잖아. 건식 먹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응, 나 먹고 있어? 이걸로 끝나버리거든요. 추가적인, 이 티키타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니즈 파악이 어렵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감기나 독감이었을 때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건강보조식품 얘기가 나오겠죠. 나오게끔 하셔야죠. 그쵸?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네. 기준이 이제 알게 되면은 뭐 성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편의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춘 우리 제품의 소개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장품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제 안티에이징 제품 써야 하는 거 알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어? 내가 지금 늙었단 얘기야? 내 주름이 보이나? 오히려 상대는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을 한번 넣어서 피부에 어떤 부분이 신경 쓰이세요? 피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평소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자, 피부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나요?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좀 화장품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남편이자 또 아빠들이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이 남성상과 또 결혼 문화를 일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감기가 유행인데 감기 안 걸리네? 왜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뭘까? 네. 그렇게 이 건강의 이 대표 앰버서더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력. 예. 또 우리 아티스트를 전달하시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피부가 좋아야겠죠? 누구보다 더 공을 들여서 피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 요즘 뭐 쓰는데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진짜 동안이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동안을 갖는 매력 자산을 갖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따라서 소비하시는 사람이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경제 자산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미 나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자산, 매력 자산, 경제 자산을 쌓아서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나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을 따라서 디토 소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더 베스트입니다. 더 베스트의 첫 번째는요. 육각형 인간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용어이죠. 네. 참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독특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요즘 요런 차트 보신 적 있나요? 육각형 이 레이더 차트인데요. SNS에서 통용되는 표현 중에 이 육각형이 있어요. 뭐냐면 대상의 이런 특성, 즉 뭐 외모, 집안, 성격, 직업, 학력, 자산 요렇게 6개의 축이 그려진 이 그래프에 뭐 어느 한 축을 뭐 대충 채워 넣은 상태가 아니라 이 6개의 축이 모두 꽉 찬 상태, 즉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육각형입니다. 여러분들 이 임영웅 씨 좋아하세요?
저는 뭐 좋아하나? 뭐 또 좋은 노래 있으면은 뭐 잘 부르네. 예, 요런 정도인데요. 저희 엄마는 임영웅 씨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효예요. 불효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 엄마를 임영웅 씨 콘서트에 못 보내드렸거든요. 네. 여쭤봤어요. 임영웅 왜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뭐 트로트 하면은 신나는 노래도 많은데 임영웅은 유독 이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참 잘 부른대요. 뿐만 아니라 대단하잖아. 막 되게 가난하게 자라서 안 해본 알바가 없대. 그러면서도 또 노래도 잘 불러서 이렇게 성공한 자수성가한 케이스. 흔히 얘기하는 이 고진감래 서사가 있는 게 바로 임영웅이죠. 근데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요, 이런 임영웅 같은 이런 고진감래 서사 좋아하지 않는데요.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은요, 네, 육각형 아이돌. 그래서 노래와 춤, 연기, 이런 재능은 기본이고, 여기다가, 타고난 외모, 그 다음에 집안. 집안 자체가 또 좋아야지, 육각형 아이돌, 나 좋아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집안, 외모는 노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물론 뭐 성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타고난 거. 이거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육각형 아이돌 뭐 선발하고, 그 다음에 또 마치, 우리 집안이 대대로 자산이 많은 집안인 사람처럼 이렇게 옷을 입는 올드머니 룩을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뭐 좀 슬픈 트렌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나 이런 거 왜 가지지 못했어. 그다음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엄마들은 오히려 좀 위로를 해줘야 돼요. 우리 때는요, 사실 비교 대상이 그냥 또래 친구, 동네 친구, 그쵸? 예. 아니면 뭐,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요 정도였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비교는요, 이 SNS라든지 인터넷 때문에 너무나도 부자의 화려하고 그런 잘난 그런 친구들이 비교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네,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육각형이 될 수도 또 될 필요도 없고요. 사실 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전달하는 브랜드와 제품은 육각형이어야만 합니다. 이 육각형의 제품과 브랜드를 구매하면서 나도 이걸 쓰면 완벽한 사람이 될 것 같네. 완벽한 건강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네. 완벽하게 예쁜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네. 이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육각형 브랜드와 제품 아주 많이 갖고 있잖아요. 특히 나의 건강을 육각형으로 만들어줄 뉴트라이트. 이렇게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이렇게 이런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6천 에이커의 이런 생태계 농장을 갖고 있는 네, 브랜드 뉴트리라이트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만큼 육각형의 브랜드는 없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또 아티스라든지 글리스터, 또 세티니크, 그다음에 더욱더 완벽하게 진화되어서 나올 우리 새로운 아메퀸 TI, 그다음에 세계 판매 1위의 정수기인 이스프링, 그 다음에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블루. 이런 건강과 영양에 있어서 완벽한 라이프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메이 제품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육각형 제품으로 잘 전달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입니다. 제가 최근에요, 수건을 샀어요. 사실 저는 뭐 하나 사면 굉장히 오래 쓰는 편인데, 수건 오래 쓰다 보면은 잘 닦이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좋은, 수건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수티마의 40수, 네, 이런 걸 다 따져서, 네, 드디어 괜찮은, 이 아이템을 발견해서 딱 구매를 하고 봤더니, 다른 사이트가 더 싼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취소를 하고 다시 재구매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일물일가. 하나의 제품에는 하나의 가격만 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없어졌어요.
특히 가격이요.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채널에 따라서, 그다음에 학생인지 아닌지 이런 구분에 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버라이어티한 가격을 갖고 있는 그 시점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광고를 넘어 맞춤형 이 가격의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을 갖고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에르메스라든지 샤넬, 롤렉스가 막 가격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세일하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나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에르메스, 샤넬, 뭐 롤렉스 이런 거는 풀미가 붙어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더 고가로 판매돼요. 요거 외에는 네, 이 백화점에서 아니면 명품샵에서 딱 정찰제로 판매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트렌드하기 때문에 이런 버라이어티 가격을 가져가야 되나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제품에도 이런 명품 가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 논쟁에 휩쓸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격 이상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PB와 BB예요. 이 버라이어티한 가격 전략, 즉 할인하거나 이런 것을 갖고 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가격보다 더 그 큰 가치를 갖고 있는 PB, BB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더 엄청난 이런 버라이어티한 이 수익 구조를 갖고 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더욱더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어떤 가격적인 혜택으로 한 예를 드리자면은 SOP.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날짜에 받아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 A클릭 머니도 드리는 이 A클릭이라든지 이 SOP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하시고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리퀴드 폴리탄입니다. 여러분들 이 리퀴드 폴리탄은요. 디지털 노마드 때문에 좀 유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은 다 아실 거고 노마드는 유목민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 하나만 있으면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리퀴드 폴리탄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우리 아미 브랜드 센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다음에 PC 뭐 이런 인터넷 기기가 있으면은 우리 전국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어떤 장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전국구잖아요. 그쵸? 내가 활약하는 무대도 전국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만나는, 아직까지, 이 만나지 못한 잠재된 고객들이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만나는 장소, 또 그런 분들한테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ABC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텔링 하는 것보다 스토리 듀잉 해 주셔야 돼요. 왜일까요? 네. 많은 이 대기업에서 진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네, 이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은 자기가 이 체험한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야흐로 경험 경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ABC로 당장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스핀오프 프로젝트인데요. 뭐 이 스핀오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쵸? 마블 시리즈가 대표적이죠. 그쵸? 자, 파생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라다. 네, 프라다는 고급 고가, 네, 럭셔리 브랜드잖아요. 타깃으로 하는 고객이 돈 많은 부자예요. 하지만 젊고 예쁜 여성들이 이 프라다를 좋아하니까 프라다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저 많은 젊고 아름다운 이 여성들을 우리 고객으로 확보하고 싶다.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한테 맞추려면은 가격적인 그래서 이 고가 럭셔리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한 차에 만든 브랜드가 바로 프라다의 스핀오프 브랜드인 리우미우입니다. 음, 젊은 고객,
나이키 어떤 프라다의 가치를 이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가장 핫한 요즘 아이돌 장원영 씨가 이 미우미우의 브랜드 앰버서더다. 정리해보자면은 브랜드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이 뉴트리라이트의 누트리션, 영양도 스핀오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코어 누트리션으로 적용됐던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영양, 누트리션이 우리 소비자 니즈가 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솔루션 제품에 이 적용하는 성분으로 많이 스핀오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캘프 누트리션이라든지 스킨 누트리션이라든지 그쵸? 이렇게 우리의 노하우와 앞선 성분들을 다양한 솔루션으로 접목한 것도 스핀오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뉴트리라이트가 젊은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스핀오프한 브랜드가 바로 엔바이 뉴트리라이트고 아티스리 같은 경우는 아티스리 스튜디오. 그 다음에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스핀오프가 또 블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브랜드 제품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일을 하시면서 또 아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도 커리어를 스핀오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회사의 직원이면서 또 여러분들의 이런 일을 스핀오프해서 우리 아미 비즈니스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뉴트리라이트에 집중하고 있어. 나는 아티스트에 집중하고 있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뉴트리라이트에서 아티스트로 스핀오프 하시고 또 아티스트에서 저희 스카이로 스핀오프 하시면서 우리 아미 비즈니스의 불을 더욱더 키워 나가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가지 저희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 다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2024년 우리 비즈니스의 활용 점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나왔네요. 바로 뉴트라이트 웰리스 플랫폼입니다. 자, 첨단 기술, 그 다음에 또 AI,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 플랫폼인 그로잉랩과 그 다음에 또 곧 3월에 출시될 마이 웰리스랩. 네, 이것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2024년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의 활용 점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해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I라든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난 결과를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우리의 제품과 솔루션을 전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메이의 미래인 뉴트라이트 웰리스 플랫폼의 이 활용 점정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리더님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메이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자, 지금 폭풍을 치는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파도를 보고 계시나요? 바람을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파도가 어떻게 보면 현상이라면 바람은 그 현상을 일으키는 트렌드죠. 영화 관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다. 그래서 트렌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2024년 우리 리더님들이 그 트렌드, 그 바람만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이 바람이 일으키는 이 파도에 멋지게 서핑에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서핑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근사하게 도달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 2024년 두려워하시는 리더님들한테 우리 리치 디버스 회장님의 메시지 전달 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을 모르는 리더가 되려면 이를 밀어놓고 싶은 본능을 떨쳐야 합니다. 일단 첫 발을 떼어놓고 부딪혀 보세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입니다.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우리 리더님들의 영원한 치어리더가 우리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시거든요. 우리 이 리치 디버스 회장님의 응원으로 여러분들 2024년 진짜 성공으로 가는 그런 이 길이 순탄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네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렌드 강의를 들었는데, 저희 65년 역사의 아메이 사업 자체가 정말 트렌드를 리딩하는 사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또